누가 조기 대선에 당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이준석은 당연히 자기로 딱 당이 허은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주길 바라는데 허은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참 건방진 적반하장의 그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이준석이요. 이재명도 재판 지연 수년째 있고 자존심 센 두 바보의 대결이다 라고 아주 건방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일륜지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유식이님 감사합니다. 마은혁 대표 마은혁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 이준석이 지금 이 멘트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어제 모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좀 이준석이랑 친해서 제가 경고를 했어요. 이게 제가 괜히 도움되는 말을 한 거 아닌가 하고 후회도 했는데 만나거든 전해라.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인이고 좀 나름대로 대선까지 나가려고 한다면은 내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당으로 만들어서 잘 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이 말이야, 아무리 얼마 안 됐어도 그거 꼬숩다. 그것 봐라, 잘 됐다.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어느 국민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재명도 재판 지연 수년째 그러면서 자존심 센 두 바보,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같이 해갖고 자존심이 센 두 바보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게 누가 도대체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감으로. 근데 여러분 볼 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준석이 자기 부모에게는 예의 갖출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준석이 이재명 재판 지연 수년째를 보면서 자존심 센 두 바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한 것에 화가 나시면 888888 눌러주세요. 888888. 화가 나면요. 888888 눌러주세요. 저는 화가 나요. 자존심 센 바보가 뭡니까, 대통령한테? 제가 이준석을 만난다는 얘기가 아닌데 오해를 하신 것 같네요. 네. 이준석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이준석하고 친한 사람을 만났다고요. 네. 화가 나면요. 8888 눌러주세요. 그냥 88 끓여버립시다. 8888. 자, 정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뉴스가 좀 여러분 888888 띄워주세요. 전요 이 뉴스를 보고 간보나 좀 화가 났어요. 88 숫자가 8이 숫자가 좀 더 많아야죠. 그냥 띄우기 귀찮으면 8888만 하셔도 됩니다. 888888. 근데요 여러분 8을 찍으시면 여러분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끝이 없어서 무량대수 8은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 같아서 팔을 많이 쓰게 되면 행운이 온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을 쓰면서 기분 좋고 이준석은 나쁘게 했다는 걸 입증하고요. 자, 정 변호사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직도 선출 못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뽑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을 놓고 누가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뽑는 방법이 있고요. 네.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비대위원장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후자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내 사람으로 해야 돼. 외부 사람 오니까 분열되고 너무 힘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당내 사람으로 해야 돼. 다선 의원 중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네. 도대체 비대위원장이 뭘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가장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네. 여러분은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정말로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여론을 들었더니요. 대부분이 김문수다. 김문수가 했으면 좋겠다. 황교안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고층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경원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조원진 대표가 와서 맡아라.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참 뜬금없습니다. 자,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초선 김재섭 의원 급부상이래요. 정 변호사님. 네. 근데 소장파가 뭐예요?
그 나이가 일단 어리니까. 근데 왜 그리고 소장파예요? 소수 의견을 얘기하면 소장파죠. 근데 소장파를 왜 강조해요? 우리 이 당의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뭔가 소장파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원희룡 장관이 지금도 소장파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이 당에서 뜰려면 소장파가 돼야 된다는 아주 이상한 그런 어떤 그 편견,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쌓여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비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3개의 전선이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전선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전선입니다. 두 번째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전선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보수파 당의 핵심인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전선,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3가지를 결합하는 역할을 결합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국회 독재의 문제점을 지적해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서 좌파의 재집권을 막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그런 비대위원장을 누가 해야 되냐라는 거 얘기를 하면, 김재섭을 얘기했어요. 김재섭이라는 사람이 법대 후배예요. 제 서울법대 후배인데, 이 친구 변호사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헌법재판소의 그런 어떤 전선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재섭은 한 번도 광화문에 나가서 광화문 우리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참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광화문 애국 시민들을 견인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은요, 현재 요번에 탄핵 과정에서 지는 소신파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사람 아니에요. 소수예요. 몇 표, 12표밖에 안 나왔잖아요. 전체 국회의원 중에 10명, 그러니까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국회의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 당원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3가지 전선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라는 여기조차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경륜도 없고요.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입장도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소장파라고 하면서 김재섭 의원이 이준석보다 어리다 이러면서 갑자기 떠요. 근데 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원희룡 장관이 소장파의 어떤 행세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윤희자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유식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자신의 애정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 변호사님이 잠깐 물 드시는 동안에 그래도 산도라지 광고는 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본인이 생각할 때 비대위원장 누가 좋을지 빠르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전 빨리 산도라지 광고할게요. 자, 산도라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침과 천식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스푼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아투TV 시청자분들은 010-7262-44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광고 이거 왜 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야지 저희가 또 방송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방송하겠습니다. 황교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이 좋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황교안 오늘 멋졌어요. 그거는 시간 되면 제가 방송할게요. 일단 빠르게 또 넘어가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급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땡땡땡이가 무서운 반격을 시작했어요. 근데 은근 쌤통이에요. 땡땡땡의 반격이. 견제에 나선 이재명 지지자들이요, 땡땡땡이 헛바람 들 것 같다고 난린데요. 담 타던 땡땡땡이가 지금 인기가 최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최근에 신뢰도 조사를 했더니요, 이재명보다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 1위를 차지했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뢰도를 물었더니 우 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6%로 1위였대요. 그리고 이재명은 41%였대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우 의장은 신뢰한다가 56%, 불신은 26%로 한 2대1이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신뢰한다는 41%, 불신이 51%였어요. 응?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사실은 제정신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에 대통령을 우리 좌파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일 리스크가 큰 사람이 다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담 넘다가 그 사진 찍은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 이렇게 합리적이고 괜찮다, 대안으로 괜찮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똥줄 타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닭 쫓던 그죠?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견제에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땡땡땡의 무서운 반격에 사실은 당황스러운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을 했습니다. 수령하고 싶어서 수령했겠어요? 국회로 직접 배달됐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 변호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대통령한테는 말이에요.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는 거. 그 다음에 답변서 내라는 거. 그 다음에 며칠날 기일 지정됐다는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보냈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그리고 이재명은 돌아다니면서 맨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보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직접 인편으로도 가고 우편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자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헌법재판소 하고 있는데 야 법원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국회에. 되게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재명한테 드디어 항소심 기록이 항소심으로 갔다라는 통보가 14일 만에 드디어 수령이 됐어요. 안 그랬으면 계속 안 받고 한 두세 달 끌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20일 이내에 항소 유서를 써내야 됩니다. 지금. 자, 일단 이 내용은 이재명의 재판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죽을 썼지만 그 죽을 쓴 것은 결국 땡땡땡이가 지금 다 가져가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잘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1차 1승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승! 이제 라운드 승! 윤! 이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체적으로 내란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무 위법이 없다라는 실체 관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재판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유채고랑 쟤랑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칼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채고랑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늦춰야 된다는 점을 우리들도 알고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안 받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가서 관저에 가서 하는 총무비서관이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쪼르르 달려가서 바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았습니다라고 수령증 쓸 텐데 지금 뭐냐면 받기는 받는데 수령증 같은 거 안 써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막상 헌법재판소에서도요. 28일인가 29일날 지금 1차 재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공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수령을 안 했기 때문에요. 무조건 지금 1차 기일 준비 기일은 뭡니까? 공전입니다. 파이팅! 네, 어쨌거나 지금 재명이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왜 하는 말 있죠?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장난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랑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장난기가 좀 많은 걸 아실 텐데 아까 댓글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유여해 교수님 목소리가 막 이쁘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네. 전 장난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이걸 잘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요. 제가 방송 중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류긍정이라고 긍정. 이게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팍 박차고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아까 이름 뭐였죠? 뭐였죠? 그 판사 이름이요, 여러분? 여러분 판사 이름 뭔지 기억나십니까? 마은혁 판사.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이 나서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공개. 방청 공개하라라고
공개 방청하라고 또 주장하셔야 되고요. 자, 그 와중에요. 지금 이준석이가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아까도 김재섭에 대해서 많이 써주셨지만 김재섭을 TV조선에서 당대표로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슬쩍 올리는 자체가 사실 좀 웃긴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간본다라고 하는데요. 이준석이와 허은하가 충돌이 났다고 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김재섭이 당대표가 되면요, 또 당 내부에서 또 분란이 납니다. 김재섭은 동으로 가자 그러는데 다수의 사람들이나 우리 당원들은 B로 저기 서로 가고 이러면서 또 안에서 싸움박질 나요. 지금 그렇게 갈 상황이 아닌데, 사실 지금 이준석, 허은하가 그 당내 갈등이 있다라는 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네. 그죠? 이준석은요, 되게 허은하나 다른 사람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대표를 맡지 않더라도, 그죠? 자기가 사실상 영수로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당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허은하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너는 국회의원이지만 당대표는 나야. 이제 이러면서 허은하가 이제 이준석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갈등이 있어 왔는데, 그 와중에 사실은 지난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명태균과 관련된, 그죠? 칠불사 매화나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에 그 갈등들이 이제 내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허 대표가 사무총장을 전격 경질해 버렸어요. 근데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김철근이죠. 김철근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상납 의혹이 생겼을 때 거기 찾아가 가지고, 그쵸? 이렇게 합의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보냈던 사람이 바로 김철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철근을 경질하면서 허 대표와 그리고 이준석 간의 충돌이 공식화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댓글에 지금 제가 앉아서 팍 웃음이 터졌는데, 학구방에서 싸움이 터졌대요. 와, 여러분의 이 언어 실력은요, 정말 환상이에요. 제가 못 따라가요. 학구방에서 싸움이 터졌다. 와. 근데 사실은 이게 가벼운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당내 주도권 싸움이기도 하지만, 누가 조기 대선에 당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당연히 자기로 딱 당이 허은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주길 바라는데, 허은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허은하나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준석한테 야, 당내 경선하자 이러면서 달라들겠죠. 여러분 지금 학구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사실 이준석을 내보낸 것이 국민의힘이 안 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준석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 엉망되게 잡고 흔들고 망신 주고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했던 원조 한동훈이었어요. 아니, 원조 한동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붙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처리해야 될 두 사람을 잘 처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준석도 소띠, 한동훈도 소띠예요. 정 변호사님. 네. 둘 다 띠 하나 차이예요. 12살 차이네요. 네. 하필이면 소들이 반란이었습니다.